와. 저 어제 이거 보느라고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예, 우리의 왕언니 네. 서영교 의원님의 서영교 화이팅. 파이팅 넘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샤우팅을 보면서 아니 근데 누가 저 자리에 있어도 저렇게 샤우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 답변의 태도라던가 지금 준비한 상황이라던가 저걸 보고 저렇게 분노하지 않을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상황이 뭐냐면요. 뭐 다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지금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 중에 한 예로 증인을 출석을 시켰는데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나온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 수사관들을 불러서 추궁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수사관들이 끝까지 버팁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18년 영주시장 공천 개입 사건으로 그 검찰이 전성배 씨 그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저 관봉 띠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검찰 개혁이랑 좀 별개로 요 사안만 보자고 하면 요 띠지가 분실됐다라는 뉴스가 언제 나왔을까요? 3주 전입니다. 예. 3주 전에 나왔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진상 파악,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조치 모두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고 지금 3주가 흐른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3주를 버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 관련해서 수사를 특검에 넘기자라고 또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서영교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18년 그 지방선거 공천 개입 문제 수색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저 관봉권도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 띠지가 언제 겁니까? 22년 5월 13일인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이네요. 예. 당선되고 며칠 후에 예. 저 날짜가 적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18년 문제였으면 22년 관봉권 요거를 봤을 때도 좀 가만히 놔둘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걸 굳이 가지고 와서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추측을 해볼 수 있다면 이 검찰과 그리고 김건희 뭐 전성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링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증거물인데 일단 압수해서 가지고 와. 라고 의사결정을 그때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봉권을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처음에 문제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부지검에서 요 관봉권 띠지뿐만이 아니고 전성배 씨 집을 그 법당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포렌식한 자료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띠지 분실 사건을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나머지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염시키고 어떻게 덮어왔으며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지시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찰이 어떤 권력 아니면 어떤 뭐 권력의 이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요것을 앞으로도 계속 밝혀내야 되는 그런 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국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반성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를 과연 감찰만으로 할 수 있느냐.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감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적일 것이고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뤄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나 윤석열과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만약에 검찰이 특히 서울 남부지검 이런 공무원들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의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특검이 해야 된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입법청문회를 보면은 이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자리인데라도 거의 뭐 거짓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비읍시읍 비속어 메모까지 된 것 보면 네. 아 완전히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내가 잘못해도 검찰에서 나 기소 안 하면 처벌 못 하잖아. 바로 이런 태도로 보여지는 거 그겁니다.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특검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저는 예. 추정을 합니다. 어제 제일 이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
하나가 김정민 수사관이 계속해서 그 돈 뭉치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이제 없다고 얘기하면 뭔가 이제 정말로 없다고 믿어질 텐데 기억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많은 압수물들을 자기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모양새잖아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좀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첫 번째로는 젊은 수사관들이 분실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미 남부지검에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듯이 그럼 초년생들을 앞세워서 이걸 그냥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봉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사회 초년생인데 사회 초년생이 아무리 수사 경력이 뭐 짧게도 짧겠고 그리고 관봉권이라는 행태를 그렇게 많이 볼지도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증거 압수물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일단 이게 윗사람이 시킨 일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면 마음가짐이 조직에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후 시간만 넘기면 된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왔을 것이고 아주 나쁜 행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한 증언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회의장에서 사진 찍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텐데 네. 자기는 너무 사회초년생이라서 요 앞에 있는 본인의 증거물들 이 메모들이 사진 찍힐 것을 모르고 정말 이 마음 굉장히 그냥 가벼이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와서 사진도 찍힌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비읍시옷이 나온 그게 뭐냐면 그 수사관들이 답변을 준비해 온 답변지였습니다. 그 답변지를 사실은 이제 앞에서 누구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이 바라보고 있다가 수사관의 모습을 보다가 왜 자꾸 아래를 보느냐. 그러다가 나온 게 이 문서예요. 근데 그 문서를 결국엔 이제 뺏어서 다 복사를 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줬고 거기서 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답변지를 증인이 준비해서 와서 읽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대로, 묻는 대로 기억에 따라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준비한 대로 답변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명의 수사관이 혹시 공모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떨려서 실수를 할까봐 메모해왔다 이게 아니라 2명이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냐. 이건 사전에 공모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장경태 의원 이거는 정말 고발해야 되는 수준인 것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적고 외워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의심이 들고 세 번째로 근데 남들 다 폐기에 비옵 시의사라고 적힌 건 보니까 손으로 적은 메모로 맞아요. 추정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손으로 적는 속마음을 이렇게 낙서할 때 속마음을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게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거다. 남들 다 폐기해. 그래서 나도 폐기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 마음을 드러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내가 폐기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 마음을 맞죠. 들킨 게 아닐까 맞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저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남들 다 폐기해서 내가 폐기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일단은 남들이 다 폐기한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어제 청문 회장이 굉장히 시끌벅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아니 남들이 다 폐기해라고 하는 그 남들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검사 조직에 있는 다른 뭐 수사관이라던가 검사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원래도 이렇게 증거물을 폐기해 왔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검찰 개혁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인식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 검찰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의 수사를 제대로 밝혀주기 위한 정말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도 검사들이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국민들의 사건을 저런 식으로 다뤄왔다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예.
제가 검찰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검찰을 취재했던 기자도 알고 있습니다. 관본권이 얼마나 뇌물 사건이라든가 범죄 사건에 있어서 띠지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왔는지 추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가라는 거는 검찰 출입기자 초년명이었던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누구와 연관된 인물이에요.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김건희, 윤석열 전직 대통령 부부 관련된 그런 수사와 관련된 띠지를 그냥 폐기했다고요? 이거는 증거인멸했다 어쩔래 이 말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왜 제가 조직적 범죄라고 하냐. 그렇다면 검찰이 그 띠지를 분실했던 폐기했던 걸 약간 4월에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부터 4월까지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요? 뭡니까? 핵심 증거를 폐기했든지 은폐했든지 잃어버렸든지 나 무능해요. 혹은 나 김건희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수사 안 했어요. 지금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청문회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이거 검찰에 수사 못 맡겨. 자체 감찰 못 맡겨. 특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둘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이 압수계 소속의 수사관이 정말로 몰라서 검찰이 주장하듯이 정말로 몰라서 돈을 세다가 이 띠지를 버렸다는 게 하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압수수색 수사관한테 이 압수물을 접수를 요청했던 검사가 사실 이 수사관에게 원형을 보존해달라라고 공문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또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수사관들이 보존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띠지를 그럼 떼서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관들이 주장하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진실 중에 둘 중 하나가 이거라는 건데 이 두 개 모두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사를 어떻게든 축소 무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검찰이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전상배 씨 압수수색을 할 때 어떤 것은 폐기하고 어떤 것은 은폐하고 굉장히 축소해서 이것을 그냥 대충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밝혀진 것 아닙니까? 밝혀졌으니까 이제서야 그럼 한 축에서는 이게 그냥 사회초년생인 수사관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치워버렸다라고 그냥 김건희 거짓말처럼 거짓말하고 넘어가려는 것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뭔가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는 걸 수도 있죠. 예.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유서가 그 이후에 가족들에 의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던 네. 거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했는지 그 말은 뭡니까? 중간에서 이거를 제대로 잡으려는 인물들도 있었지만 뭔가 윗선에 압력이 있었다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관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완전히 면죄부 주듯이 했었죠. 그동안 이런 걸 볼 때 검찰 내에서도 윗선에 누군가가 입금을 작용을 해서 이런 걸 시켰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조폭 수사 하나 해서 증거 인멸해서 난리가 날 판에 건진법사라는 정말 거물 중에 거물인 대통령 내외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에 관한 핵심 증거를 잃어버리고도 이제까지 조용히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윗선에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예,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관을 추궁을 하거든요. 이런 그 관본권을 본 적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본 적이 없는 관본권을 봤는데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는 못 봤다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하는데도 준비했다는 듯이 좀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훈련받은 것처럼. 그것도 그 점도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어제도 보니까 뭐 서영교 의원이라던가 김은정 의원께서 이 수사관들에게 굉장히 회유하는 듯한 발언들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너 지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엄중한 사안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실했다고 본인이 다 뒤집어 쓰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윗선에서 지시가 있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혼자 지금 다 뒤집어 쓰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때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를 대답을 해라라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질의를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철저하게 훈련된 것처럼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답변을 하는
저런 네. 태도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밤새서 네. 연습한 것 같았어요. 회유 협박이라기보다 이제 기회를 준 거죠. 아,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네. 청문회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건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이거는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내외부부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증거인멸에 관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개인의 감찰로 끝날 수 있는, 내부의 가벼운 징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자들도 나와서 처음에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진실을 말하거나 특검이 나온 이후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은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다라고 진술을 다시 신경을 바꿔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에게도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인식시켜 주려는 것 같고요. 예.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제 한 법률 전문가도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국회도 안 무서워하고 국민도 안 무서워한다. 왜냐? 기소를 어차피 검찰이 할 거니까 검찰이 그래 잘했어 봐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특검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저 거짓말을 한 게 누구고 시킨 게 누군지가 통신 기록이나 다른 관계자들 수사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결론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특검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에 이번에 담긴 내용 중에 플리바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면 그만큼 본인의 죄를 좀 감해주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특검이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수사관들이 뭐 국회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빠르게 반성하고, 그리고 이 진짜 진실이 뭔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좀 하기를 바라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이거 검찰 진짜 정말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비겁하다 좀 느낌이 들었던 게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던 부장검사랑 차장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 사람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사관에게 좀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 부분을 이제 김영민 소위원장이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저 윤석열이 하는 행태잖아요. 예. 본인은 예전에 구속 풀려나서 활개치고 다니고 본인이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은 다 감옥에 있고 그런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법기수사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모르고 저 밑에 잘 모르는 수사관이 실수한 거고 제가 잘못한 거야라고 떠민다는 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범 수사도 아니고 권진법사라는 인물, 관본권이 나왔대요. 관본권이 시중에 막 유통되는 돈이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혹시 내려보낸 거 아니냐. 특수활동비를 어마어마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아마 저 청문회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 진짜 해야 되는구나. 싹 뜯어 고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른바 친윤 검사라고 불리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했던 세력에 대해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또 그거에 이어서 한마디 하자면, 그러면 이게 진짜 센 사람이 지시했구나라고 우리가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윗선에서 덮자라고 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 위에서까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면 충분히 내가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딱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 고위직은 패싱을 당하거나 바보가 됐었고 김건희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영전하거나 한때 윤석열에게 충성맹세를 했던 한동훈 같은 사람은 장관이 되고 당대표가 됐던 걸 검찰들이 다 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구나. 어떻게 밑보이면 쫓겨나는구나를 봤던 검찰이 지금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일선에서 좀 갑자기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게 저 답변지 말입니다. 저 답변지를 그 두 수사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썼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검찰 측에서 좀 누군가 변호사를 썼던 어떤 검사를 썼던 게 같이 도와줬다고 보세요? 아니 이 백혜련 경정이 어제 나와가지고 니네가 지금 검찰이냐, 이게 지금 강문성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되냐, 형사처벌해라라고 굉장히 말씀을 높여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동일한 멘트를 준비해서 뭐 검찰 윗선들도 수사관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짜맞춘 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
밤새 연습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떤 법조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분명히 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당시에 심의정 검찰총장 그리고 남부지검의 신은석 검사장 두 사람 다 이제 친윤 라인으로 불렸는데 과연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그 상황을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두 번째 현재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저렇게 깨알 같은 답안지를 과연 수사관이 그냥 작성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조력자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검찰 관계자가 직접 코치를 해서 둘이 말 맞추기를 하고 그래도 실수를 할까봐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으로서는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윗선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분실했다는 말도 아닌 이상한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법기술자의 최고봉들이 모범 답안지, 모범 답안지라고 하죠. 컨닝지를 예. 미리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예. 일단은 어제 뭐 누가 훼손을 하고 분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오늘 오전에 지시를 내렸어요. 특검 차원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일단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렇죠. 왜 지시를 했는지 예. 이게 진짜 김건희 전성배와 그간의 오랜 연관 관계에 의해서 요것도 수사 이렇게 폐기를 지시를 했는지 또 이 광공본이 진짜 대통령실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 증거물이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걸 없애려고 노력했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윗선이 어떤 의도로 전성배에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누가 줬는지에 대한 거, 어허.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그렇죠. 예, 예. 전달은 누가 했는지가 이제 1차적으로 범죄의 핵심으로 밝혀져야 됐고 2차로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의혹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석 전 검사장이 청문회 안 나왔잖아요. 예. 지금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안 됐다. 주소 불명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나오라는 거죠. 왜 수사관들한테 떠밀려고 합니까? 나와서 본인이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부지검의 검사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혹, 범죄 사실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의혹은 그 범죄 사실을 수사하려는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조직적 범죄 의혹 이 두 가지가 다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검찰이 이 관본권의 띠지를 훼손하려고 한 거라면, 그러니까 일부러 분실한 거라면, 은폐한 거라면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요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연관될 수 있는 사건의 증거가 분실됐든 훼손했든 이거를 과연 검찰총장이 몰랐을 수가 있나요? 몰랐다면 바보고 보고를 안 했다면 기강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우리가 좀 재조명을 하고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대체 어떤 식으로 이번 사건에서 해야 되는지 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이 굉장히 대범하다고 느낀 게요. 그 증거물을 은폐해서 이제 없애려고 한 것도 대범하지만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걸 수사관을 통해서 만약에 입을 맞춰서 답변지를 줘서 그대로 답변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더 은폐하려고 했다면 정말로 대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런종섭 기억나시죠? 아, 예, 예. 그 해병대 그 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 수사 외압 의혹이 일자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던 정부예요. 그것도 핵심 관계자를. 그런 정부니까 제가 더 의심스러운 거는 이 사건도 검찰총장 윗선까지 연관되어 수 있었고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이면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심이 간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또 사실 심우정이 어떤 인물입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처음으로 비화폰 사용한 사람이고 김건희 어떤 사건 있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이 무마하려는 시도를 뭐 민정수석이랑 통화를 했다던가 그리고 내란이 일어난 그 이후에도 법무장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인물인데다가 최근에 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12월에 그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3억 이상을 갑자기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에 관련된 모든 죄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그런 지시도 충분히 일어났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어쨌든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를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요. 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